정봉주, 김의겸 뿌리 잘랐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뿌리 뭐였습니까? 잘랐잖아요. 저 너무 합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운동가 청년문화포럼 회장 주권자 전국회의 상임운동회장 정확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직책이 많아요. 사실 제가 막 진짜 잘나서 된 건 절대 아니라고 그건 생각하고. 지난주에 나온 우리 네. 이재호 위원장 네. 유튜브 봤어요? 조금 봤는데 잠이 오지. 재미없더라. 근데 우리 하고 가서 이 대본이랑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여기 왔다 가니까 좀 나았겠죠. 본인은 뭐 안 해요? 저는 이게 우리 시사 안드로메다. 아, 그렇구나. 예, 올인입니까? 아주 목숨을 겁니다. 예. 네. 또 뭐 유튜버 한 명 나온다면서요? 네, 아주 이 바닥에서는 엄청 학가입니다. 섭외 1순위고요. 본인이 섭외했죠 또? 나중에 또 유명해지면 안 올 것 같아서 아, 미리 좀 불렀어요. 자료하면 자, 그럼 415를 찾는 고민남을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자, 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정확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직책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주목받은 건 뭐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는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그렇죠. 지금 영입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섭외가 거기는 되신 거예요? 그때 예비군 중이었는데 네. 갑자기 막 그 연락이 오고 이 기사가 쏟아지고 하면서 예비 훈련 받던데 알았어요? 예, 그날 알았어요. 오. 그래서 저도 정말 정신없이 있다가 그래서 그때 바로 퇴소를 하고 나오는데 그때 막 그 실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기사가 막 쏟아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3일간 계속 전화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공천관리위원. 그러니까 총선기획단하고 공천관리위원하고 이번에 어제 선대위? 예,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는데 인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돈도 줍니까? 아니, 돈 주는 궁금해서요. 그 회의비라든지 이런 건좀 거마비 조금 줍니까? 식대는 줘요, 식대. 밥이랑 그 회비는 잘 나옵니다. 그렇죠? 회비 좀 차비. 나오고, 차비. 네, 차비라고 하기엔 조금 밥은 먹을 수 있는. 예, 밥을 먹을 수 있는. 밥 많이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넉넉하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TMI. 우리가 좀 제작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죠? 민주당에서 회식 끝나고 저희가 또 이 뒤풀이를 가끔 가요. 뒤풀이도 가나요? 그리고 좀 해물을 항상 이렇게 드시는 것 같은데 해물 좋아하네, 민주당은. 저는 근데 못 먹어요 그걸. 예, 해물. 그래서 그냥 계란 후라이 해달라 그러고 예. 민주당은 이제 당 색깔이 좀 파란색이다 보니까 해물을 좋아하는 건가요? 아이고. 이거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적격, 부적격 이걸 판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기준이 있나요? 부적격, 적격 판정 기준? 게임인가요, 게임? 근데 실제로 몇몇 의원님들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또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예. 보통 공통 질문으로 처음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럼 인상적인 질문하시고. 대답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게임에 대해서 잘 답변한 사람도 있었나요? 좀 인상 깊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김병관 의원님하고 본인 게임 회사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게임 회사 한 사람이 잘 모르는데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바지 사장이면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주식이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게임에 대한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었는데 좀 초점은 아무래도 좀 청년 쪽에 많이 청년 맞춰져 있긴 쪽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답을 할 때 느껴지잖아요. 그쵸. 이게 진심이. 예, 진심이. 그래서 여성과 청년이 정치에 진입하는 건 전 여전히 어렵다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진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질문을 드렸고 좀 대답이 뭔가 분들. 좀 좋은 분들 진정성. 좀 좋게 드리고 예. 예. 외워서 온 사람도 많죠? 그럴 땐 한 번 더 들어가요. 기계처럼. 예, 뭔가 이제 형식적으로 이런 답변하는 식이죠. 거죠. 예, 청년의 정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성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어보. 예, 청년의 정치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은 AI야. 그래서 기계처럼 답변하는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 다 알겠고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 이러면
가끔씩 이제 좀 뭔가 때려보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있었어. 그- 우는 사람 없었어요? 우는 사람? 거의 현장에서 우시는 분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어필을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입구 쪽이었거든요. 네. 딱 이 정도 거리였어요. 네, 네. 나가시는데 문이 갑자기 다시 열려서 이 얘기는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끌어내나요? 그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가시라고. 예, 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 분도 계속 대기 중에 그렇죠. 밀리니까. 그분들이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원망을 사고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갑자기 밤중에 전화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 보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더 막 흥분하셔가지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리다고 뭔가 되게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뭐 책임을 지고 이러면 사퇴를 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92년생이네요. 네? 지금 92년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다 아시죠? 친구분들 아니세요? 저는 아는데 네. 예, 저분들은 모르. 이름 한번 해보시죠. 예. 순서대로. 와, 이거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와, 잠깐만요. 저 두 번째는 알 것 같아요. 누구? 저분이 맞나? 세훈님인가? 방탄소년단의 BTS인데 큰일 났다. BTS 저 아는데? 모르면 어떡하나. 아니 잠깐만요. 나도 네, 아는데 가만히 뭘. 있어보자. 야, BTS를 모르면 어떡하나? BTS 아는데 저 진짜 잠깐만요. 아니 저 다 팬인데 BTS 팬이에요. 네. 야, 이거 모르시구나. 아니 갑자기 여기가 머리가 하얘진다. 아니, 알고 보니까 82년생이에요, 82년생. 과거의 그 직업이 특이하죠?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예요. 네, 오리지널? 96년 내지 7년 도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가 사실은 저그 유저였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있지만 적으로 뭐 엄청나게 승리를 올렸던 아니. 기억이 그 사법고시 준비하면서 그걸 왜 해요? 1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네. 그 짓 하다가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얼라덜라 그럼 잠이 있게 끌어오르죠. 예. 예. 마니아였네요, 마니아. 어떻게 프로게이머가 되셨어요? 그때 옛날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논스톱이라는 그 네네. 대학생들끼리 그렇죠. 합숙하고 네. 저 너무 합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근데 제가 관악구에 살았거든요. 몇 살 때요? 그 어렸을 때 한 15살 때까지 합숙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합숙을 너무 하고 그 싶었는데 아이돌 했었어야지, 합숙하고 싶으면. 근데 그 정도는 또 안 되겠다 예, 스스로. 근데 스스로. 그때 우연히 또 그 리얼 스토리 프로게이머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프로게이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거 합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프로게이머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때 쓰러지셨죠? 엄청 싸웠습니다, 진짜.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랑 엄청 싸우고 근데 친구들도 엄청 조롱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예 게임을 모르는데 갑자기 프로게이머 한다고 합숙하면서 그러니까 하겠다. 네, 합숙하겠다. 나 프로게이머가 되겠다.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재밌다. 게임은 재밌다. 하다 보면 공부보다 재밌더라고요. 아, 그때. 그랬구나. 저도 보시고 훨씬 재밌었어요. 자, 민주당의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 진짜 잘해서 그 고학력자라는 게 있고 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거든요. 그 뭐 부모님들이 대부분 싫어는 하시는데 근데 아 부모님 싫어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됐다고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안타까워. 엄청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아들이 게임에 빠졌다, 빼내달라, 도와달라. 불량한데 계도해 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 그쪽으로 요즘 부쩍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우리 이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저도 사실 이준석보다는 이쪽을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게임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준석 최고위원보다는 이쪽이 더 솔루션을 좀 줘야 되겠다. 아니 근데 부전자전이라고 본인도 이렇게 고시 공부하면서 뭐 게임 하나 했다면서 뭐 아들 중3짜리 하는 거 같고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 솔루션 주세요. 같이 하라고. 황희도 의원처럼 되세요, 우리 아들. 황희두 의원은 유튜버로도 유명해요. 전업은 아닌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래요. 그거 궁금해요. 방송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정치 색깔 안 드러냈었어요. 게임, 연애 이런 좀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겠다 했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이런 게 아니라 일부러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놓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게 사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문제점도 좀 많이 느꼈었고 특히나 뭐 되게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엔 여성들을 계속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다 똑같더라고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좀 뛰어들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봤어요. 쭉 보니까 샤워를 갓 한 다음에
보통 방송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약간 젖어 있고 얼굴이 되게 뽀샤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옛날에 생방송 할 때 그냥 편하게 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친구들이 방송을 본다는 거를 그럴 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연락이 와가지고 머리가 왜 떡이냐? 왜 뭐 뭐 자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방송 네. 왔냐 이러면서 아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씻고. 예, 씻고 그럼 이재호 대표도 지난번에 우리 출연했는데. 맞아요. 그럼 그 머리 감고 와이러니.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까? 씻고. 아, 네 머리를 감으시고 방송하시면 조금 더 좋아하지 그 않을까. 좋은 좀 팁 같은 거 없어요? 청량감을 주나요? 네 뭔가 보시는 분들도 상쾌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비누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집권 여당에서 주목하는 또 위원인데요. 자, 무슨 고민이 있어서 여기 왔습니까? 제가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계속 그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어서 결국에는 좀 그 게임하는 친구들의 불만이나 이런 건 뭐냐면 게임 중독 질병이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정치인들이나 뭔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전체적으로 뭔가 게임하는 사람들은 문제하다 이런 의식 자체가 공부 잘하고 뭔가 고학력인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보면서도 어쨌든 제가 계속 여기서 버텨야겠다. 아하. 정치할 생각 있습니까? 혹시? 저는 없습니다. 지금 잘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냥 계속 녹화돼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얘기했어요. 또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사람들은 온갖 가글을 다 들쳐서 공격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요, 아예 우리가 먼저 그냥 우리 흑역사 다 까고 먼저 까버리면 뭐 공격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의두의 흑역사 대방출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뭐 정치 이런 것도 잘 몰랐고 뭐 그냥 한나라당만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거기가 무슨 경제를 살리는 당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뭐야? 보수들이 네. 아주 공격을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다면서요. 박근혜, 이명박하고. 제가 원래는 그 MB 각하를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을 했었고 근데 그 이유들이 제가 항상 했던 패턴이 나한테 정치 얘기하지 마라. 나 정치 다 똑같다고 본다. 경제 성장을 시킨 거 아니냐. 이건 이 업적은 누구도 부정 못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다녔어가지고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박정희 MB를 많이 좋아했다. 왜 그랬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아. 프로게이머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봐야 되는데 세뇌됐구나. 예, 그걸 보다 보면 옆에 뜨더라고요. 막 추천하면서 막 재밌는 글들. 근데 그런 방식이 요즘 보면은 뭐 일베라든가 아하. 그러니까 베스트 뭐 이렇게 하면서 재미 요소에다가 정치가 섞여 있는. 근데 그런 걸 정치를 모르면 충분히 전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넌 틀렸어 그런 거 보면 안 돼 이러면 더 엇나가고. 지금은 바뀐 거예요? 확실히? 아예 저는 뭐 지금은 확실히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네. 학력 얘기도 있던데 아 학력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때도 예.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그 대학을 가려고? 대학을 저한테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학위 관련해서 이 공부를 너가 프로게이머 공부를 안 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배우고 장학금도 준다 그러고. 예, 막 장학금도 준다고 막 빨리 딸 수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날 바로 사무실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느낌이. 그래서 제가 막 근데 그날 학장을 만나서 1시간을 얘기했었는데 네. 저를 뭐 어떻게 하면 교수를 시켜주겠다. 프로게이머 친구들 데려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다단계네요. 예,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교가 뭐예요? 기억나요? 이름이요? 네. 템플턴 대학교. 되게 아니 전화번호는 070이었다면서요. 네. 네, 전화번호가 그 070 뭐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납입금이 그 학장의 개인 사업자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찝찝해서 저는 사실은 이 내부에 들어가서 이걸 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고 그 기간 동안 한 3개월 정도였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사람 연락해보고 막 그때 막 협박도 당하고 했는데 아무튼 되게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자 민주당 백으로 좀 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김부겸 의원이 장인어른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어요. 보고선 아까 분장실에서 거기 또 실장님 물어보는 거야. 나이가 되게 어리고 뽀송뽀송한 뭐 젊은이라면서 제가 결혼했대요. 장인이 김부겸이래요. 그랬다니까요. 이게 무슨 맞아요? 얘기예요? 제가 김부겸
그 의원님을 네. 또 어제 뵙고 이게 사죄를 드렸거든요. 네, 되게 네. 웃으면서 이걸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이때 그 드립이 유행했어요. 그 장인 드립이. 저도 그냥 이때 그냥 반가운 마음에 사진 찍고 그냥 진짜 아무 그런 생각 없이 이걸 했다가 뒤늦게 반성 많이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흑역사 다 방출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방출하고 정리를 좀 합시다. 네. 항의도 위원을 싫어하는 분들 있으면 이것도 captu해가지고 또 나르십시오. 지코 씨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 노래 챌린지. 아, 네, 저 진짜 춤 진짜. 아, 나 춤 진짜 못 추는데. 아, 나 진짜 딴 데 보고 있을게요. 이거 오늘 가지고 가셔서 이낙연 잘하시네. 상임위원장부터 이렇게 다 시켜, 다. 하면 저 좋을 것 근데 그 같아요. 생각 시켜. 들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 이거 이쪽 분들 다 시켜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다들 몸치거든, 정치인들이. 근데 이거를 좀 몸치같이 해서 영상으로 하면 그렇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성공할 총리님이 수 이거 있을 것 하시면은 종로에서 당선이 됩니다. 자, 20대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20대 남심이 지금 집권 여당, 특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돌아섰다, 안 네. 좋다. 사실이에요? 이게 맞아요? 아니, 없다고 하면은 전 거짓말 같고 제 주위 친구들도 저한테 그런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가끔씩은 이제 얘기를 막 파고 들어가다 보면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20대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들이 왜 돌아섰을까요? 그냥 크게만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는 하지만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바꿨으니까 뭐 당연히 그럼 사회도 눈에 띄게 바뀌어야 되는데 왜 뭔가 내가 체감하지 못하는 거야. 난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거는 취업도 힘들고. 예, 취업도 힘들고 뭐 스펙도 계속 더 쌓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를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사실 민주주의 사회는 뭔가 한 사람이 이런 걸 다 세상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여태까지 수십 년간 쌓여온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싫다는 건 저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극우 아니면 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커뮤니티라든지 온라인에서 그런 게 좀 부각돼서 나타나고 네. 실제로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도 정말 많은데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면 너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언론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 좀 이런 게 그런 점만 부각시킨 게 아니라 언론이 좀 자극적으로 보도한다 이 말씀이네요. 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총선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한다. 검찰 권력이 남용이다. 또 이게 이런 얘기도 있고 한편에서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책 같은 거나 이런 걸 볼 때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역사를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여기 이렇게 뛰어든 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몰랐겠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피해도 감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전 봤고 그런 점에서 이게 상상 이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사 기소를 보면서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논란들은 좀 공정하지 않다는 또 젊은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물론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재판을 봐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걸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안 걸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도 이렇게 관심 안 가졌다면 저도 되게
비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후련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한번 저도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네. 것 같고 네. 좋았습니다. 네. 자, 415에서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자, 되게 커다란 게 처방전은 여기 다 나왔는데. 보여주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아, 네, 직접. 공격은 심해지면 심해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니 맷집을 키워라. 아, 우리 맷집 키우라고 복근을 단단하게 파우더를 저희가 단백질 파우더. 준비했어요. 아니, 나 저렇게 큰 거 처음 봐요. 유튜브에서 이거 볼 수 있나요, 복근? 제가 만약에 진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되면은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꼭 얘기하고. 자, 깔 때는 까고 홍보해줄 때는 확실히 해주는 시사 안드로메다 415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리 총선 앞두고는 아마 200만을 코앞에 두고 있을 거예요. 언론사 중에 1위인 YTN 유튜브 시사 안드로메다 시즌4 제작진들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나오는 게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보장은 못하지만. 몇 자리 안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꼭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